6회 이제 공인중개사 실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이제 자료에 쓰여진 그 답안지 구성 내역은 어떻게 보면 이 답안지가 베스트다라고 제가 제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 많은 강사님들마다 답안지 작성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고 실제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들도 답안지 작성하시는 그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저는 시험에 가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예시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문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실제 다른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GS 2기, 3기부터 실제 쓰기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쓰신 것도 많이 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떠한 한 답안만 이렇게 좀 그 답안대로만 쓰겠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실제로 구성하는 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구나.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문제의 툴은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냐면, 실제 답안지를 볼 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답안지를 여러 개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다 보면 실제 잘 쓴 답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쓴 답안도 있고 못 쓴 답안도 있고, 잘 쓴 답안과 못 쓴 답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목차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채점을 막 하다 보면 자기의 답안이 100% 내가 쓴 대로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이 채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그러한 채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고 내가 답안을 구성을 할 때 읽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게끔 좀 잘 보여주는, 메이킹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외운 대로 그대로 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만큼을 알고 있더라도 잘 예쁘게 포장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거를 잘 보여드리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200만큼인데 이거를 다 쓰다 보니까 실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50만큼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글씨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실제 이 답안을 읽는데도 제대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그림처럼 그냥 보이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멍하게 만드는 답안지는 좋은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답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답안지의 내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여지는 데 있어서 좀 어필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잘 깔끔하게 썼지만 이것보다 내용이 조금 부실한 답안지인데 구조를 맞춰서 쓴 답안지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채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나요. 채점 시간이 짧고, 그리고 실제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채점을 하는데 몇천 보의 답안지를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채점자 입장에서도 잘 채점을 하고 싶더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구조가 잘 잡힌 답안에 부분 점수라도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줄줄줄 쓰거나 아니면 잘 썼는데 글씨가 막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답안지보다는 조금 내용이 이것보다는 좀 덜 들어가 있더라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기 편하게끔, 채점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답안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목차를 굳이 이렇게 구성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여도 무방을 하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구조가 좀 잘 들어오는 목차, 구조가 잘 들어오는 목차라고 한다면 눈에 잘 읽히는, 그러면 목차를 적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소재를 쓰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각각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의 소재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처음에 정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각을 목차를 잡아서 쓰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아예 첫 번째에 이렇게 하고 1-1문의 해결 이렇게 쓰고, 아예 1-1문만 문학 판결 이렇게 쓰고 분리해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답안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지금 1문을 보면 물어보는 게 두 가지예요. 그죠? 1문 안에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1문을 통으로 쓸 때는 문제의 소재에는 이 가로 1번, 2번, 지금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가로 2번에서는 가로 1번을 쓰고, 가로 로마자 3번에서는 가로 2번에서 물어보는 걸 쓰고, 그러면 로마자 4번에서는 결론 1번, 2번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 1-1문과 1-2문을 아예 별개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구조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금 얘가 쓴 답안의 구조가 잘 좀 체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목차를 구성을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가능한 작업은 아닙니다. 혼자 여러 번 써보고 실제 문제도 기출된 문제와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그 쓰기 시험을 여러 번 응시를 해보면서 자기가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인터넷 강의로도 독학도 가능은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객관식 시험과는 다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논문형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쓰지는 못한다. 객관식은 내가 아는 문제에서 이렇게 번호를 찍어서 체크만 하면 되지만, 주관식은 내가 아는 것을 교수님이 채점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잘 구성하는 연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영상을 보고 학습하고 귀로 듣고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과반이나 여건이 된다면 실제 학원에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주관식 쓰기 연습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을 보면 GS 2기, 3기 이때가 문제 푸는 시기인데, GS 2기나 3기 두 개를 다 들면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되면 GS 3기 또는 GS 2기